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욕타임스 네일 업계 탐사 보도 이후 뉴욕의 한인 네일 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뉴저지 한인 네일 업계에도 불똥이 튀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뉴저지 한인 네일 협회의 서영훈 이사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뉴욕 타임스 네일 업계 탐사 기사를 보셨죠? 저는 이제 뉴욕 타임스를 보진 못했고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거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나 협회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그 뉴욕 타임스의 보도 내용 중에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한인들의 네일 업소에서 지금 뭐 노동 착취나 임금 착취 또는 그 인종 차별이라는 문제에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뉴욕, 뉴저지 이런 쪽으로 그 트라이 스테이트라는데 한 17,000여 개 그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뉴욕 타임즈에서는 125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가게만 자기네가 취재를 해서 그러니까 뭐 17,000개에서 125개나 150개라 그러면 1% 정도 되는 걸 보고 그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는 일반 굉장히 큰 미국의 회사에서도 어떤 1% 정도의 그런 실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은 그 1%를 50%, 7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뉴욕의 한인 네일 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라든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기를 하지 못하고 포기를 했어요. 안 했는지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만큼 한인 네일 협회가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뉴욕주가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인 네일 업계가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한 사태가 뉴저지에도 지금 불똥이 튀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인 네일 업소가 단속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에서 지금 네일 업계에 단속이 실시되는데 어떤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동국 단속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국 단속 중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페이롤, 그 다음에 점심 시간, 그러니까 따로 밀 타임을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위생 문제도 문제 같은 거는 노동국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은데 노동국에서 네.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네네. 위생국이나 아니면 미용국 문제고요. 노동국에서는 일단 그 일하는 사람들의 네. 그 페이 문제에 가장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는 보통 네일 업소들이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는데 1시간, 그러니까 8시간하고 1시간 더한 거에 대한 1.5배의 페이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종업원들 한 명 한 명씩을 조용한 방으로 불러서 물어본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 당신들이 혹시 여기에 지금 사장님이 계셔서 말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 명함을 줄 테니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까지 하고서 업소를 떠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고 있는 실정이죠. 페이롤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기준치보다 그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그런 서류를 제대로 잘 비치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뉴저지의 미니멈 웨이지가 8불 38전인데 네.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가져가실 수 있는 돈이 미니멈 한 100불 정도는 넘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200, 250불도 가져가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시고, 그러니까는 페이한 게
예를 들어 체크로만 페이한 거에 대한 부분만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금액이 작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네.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한 또 우리의 입장을 잘 표명하지 못한 데에서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동법에 대한 문제, 또 세법에 대한 문제, 환경법에 대한 문제, 위생,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잘 그 홍보가 이루어지고 좀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예, 세미나는 저희가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6월 22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동법에 관련된 아니면 세법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 탐사 보도 이후에 계속해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뉴저지에서는 왜 잠잠하나 했는데 6월 20일 날 이루어지는군요. 예, 예.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파인 플라자 2층에서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예, 곳이군요. 예, 예. 자, 아무튼 이제 늦게나마 지금 뉴저지도 여러 가지 노동법 세미나라든가 세법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뉴저지에도 한인 네일 업계가 무지 많죠? 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3,000여 개 정도의 업소가 한인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 뉴저지에 있는 네일 업계 중에 한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일업이 4, 5천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한인 소유 업체가 3천여 개다. 예, 그러면 종업원이 약 4인에서 5인 정도 기준으로 할 때 네네, 12,000에서 15,000이 한인들이 맞습니다. 네일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족으로 4인 가족을 한다고 하면은 5만여 명이 넘는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예. 센서스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10만여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주하고 네네. 있는데 뉴저지에 네. 반 이상이 네일업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그 네일업계의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예.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한인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런 상태로 나가서는 지금 업주들 말씀이 이런 상태로 나가서는 어떻게 장사를 하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업주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소들 주인분들하고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한번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 미팅한 결과로는 우리가 혹시 노동국 직원, 노동국의 직원을 한번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뉴저지에서는 아직까지 뭐 많은 그 업소가 인스펙션을 받은 게 아니고 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 랜덤으로 좀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고성이 될 것 같아요. 예, 경고성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노동국 직원을 초빙하는 거는 혹시 저희 생각이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긁어부스름이 아닌가. 일단 우리끼리 한인들끼리 업주들끼리 아니면 노동업 그 네일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대처할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를 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예. 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예. 가장 한인 네일업계에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뉴저지에.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월 17일 날 그 30실 지역구에 벨라리 허를 의원이 이제 저희한테 면담 요청을 했어요. 주하원 의원이죠. 예, 예. 네.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분은 9월 정도에 그 뉴저지 네일 법에 대해서 특히 환경법에 대해서 법안을 좀 개정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아서 한인들이 많이 이제 그 네일 업계에 종사하시니까 저희한테 한인회를 통해서 그 면담 요청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참석해서 법안을 개정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법안 개정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꼭 좀 관철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된 라이센스 시험 문제.
그 현재는 뉴저지에서는 영어 아니면 스페니쉬 이 두 가지로만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니, 한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예. 네일 업계가 예, 예. 히스패닉어는 있는데 한국어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아쉽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처음서부터 저희가 한인들이 많이 그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가 없는가? 한인들의 소리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네, 네. 대해서는 사실은 뉴욕 같은 데에서는 한글로 시험을 봅니다. 뉴욕에서는 한글로 보죠. 예. 네. 근데 뉴저지에서는 영어 아니면 스페니쉬인데 그거를 법안을 좀 개정하는데 우리 그 한국말로 보자는 거를 제가 요청했을 적에 네. 그 허럴 위원의 그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년 7월 15일 이후로는 그 체류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분들께서는 라이센스를 못 따게 돼 있습니다. 뉴욕에는 서류 미비자들도 상관없죠. 상관없이 예. 그 내일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데 내일 뉴저지도 그렇지 않았나요? 뉴저지도 맞습니다. 서류 미비자들도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작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네. 그분의 그 저기 아이디가 이제 없으니까 여권, 네. 여권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텍스 아이디라는 게 있었으면은 미용이든 스킨케어든 그 미용에 관련된 모든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패스만 하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지가 되고 서류 미비자들은 이제 그 라이센스 딸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돼 있습니다. 아하, 이게 큰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게 현재까지는 큰 반응은 없는데 내년 그러니까 매 짝수해에 2016년 9월 30일까지 현재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 갱신할 때 서류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갱신이 안 돼요. 라이센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 내년 9월 30일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인 네일 업계는 인력난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뭐 10년, 15년 또는 뭐 한 7, 8년 짧게는 한 3, 4년씩 네일 업계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하시던 분들이 라이센스 취득이 이제 갱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2016년 9월 이후로는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없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미용국에서 라이센스 없이 일하게끔 그 일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어차피 일을 한다 그러면은 라이센스 따고 일하겠다라는 게 우리 한인들의 그 생각인데 그리고 세금도 내고요. 당연히 세금도 내죠. 텍스 아이디를 만드니까요. 그랬었는데 이제 라이센스 없이 일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지금도 인력난인데 앞으로 1년 후에는 더더욱 인력난이 가중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노동법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예. 그 중대한 문제네요. 한국어 시험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서류 미비자들의 라이센스 갱신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뉴저지에 한인들에게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예. 정치인들과 좀 연합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동안 뉴저지 네일 협회가 활동이 좀 전무했어요. 몇 년 동안. 그렇죠. 한 5, 6년 내지 7, 8년간 협회가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리고 8대, 9대까지는 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활동을 좀 안 했던 걸로 알고 아주 있어요. 한때는 활발하게 활동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침체기에 있었는데 예. 지금 다시 지금 몇 대가 되나요? 제가 지금 14대, 14대, 13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13대 회장은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네, 좀 활동이 좀 예. 제대로 못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자진 이제 사퇴했고 협회가 재결성이 좀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예.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협회가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운영이 잘 되려면 항상
재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재정 준비는 잘 돼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그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후원금을 좀 많이 좀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게 한 5천 불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굉장히 업주들한테 각각 그 업주들한테 감사의 말씀 여기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내일 협회를 위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저희가 또 하는 일이 결국 내일이 당신네들 일이고 당신네들이 내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이번 사태를 대비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뉴저지 네일 협회의 임무가 막중한 것 같아요. 한인동포사의 가장 큰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네일 업계인데 이 네일 업계가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면은 한인동포사에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일 협회 관계자분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서 이사장님의 이사장님의 그 어깨도 또 무거운 것 같아요. 좀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 노력을 하셔서 한인 사회 발전과 또 네일 업계 발전에 크게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저지 한인 네일 협회 서영훈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소 침체된 뉴저지 네일 협회가 새롭게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일 협회를 위해서 네일 관계자 여러분의 모든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